저 8강은 포물스 운동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다음 원운동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보면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포물선 운동할 때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고요. 중력밖에 없으니까 F는 ma 한다면 가속도는 무조건 중력과 속도일 거예요. 근데 중력과 속도는 항상 아랫방향, 연직 아랫방향이니까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동일한 등가속도 운동이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문제를 보시면 지금 A처럼 쏜 거, B처럼 쏜 거 누가 먼저 여기에 도착할까? 각도는 지금 B가 더 낮은데 A는 더 높은 각도로 쐈지만 앞으로 가는 속도가 좀 차이가 있어서 결국 수평면이 같은 지점에 도착했어요. 과연 같은 지점에 도착했다면 여기서 동시에 쏘면 여기서 과연 동시일까? 이게 질문이에요. 저랑 수업을 하면서 이걸 문제가 나오면 바로 계산하기보다는 일단 좀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B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요렇게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같겠죠. 그래서 그거를 T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TB만큼이 올라갔다 내려올 때 걸린 시간.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올라가고요. TA 그리고 요렇게 내려올 거예요. TA. 자, 그러면 지금 현재 B랑 A랑 동시에 쏘면 과연 동시에 떨어질까를 한번 추측을 해보면 우리 혹시 이런 문제 기억나시나요? 통과에서도 나왔던 건데 똑같은 높이에서 어떻게 써야 되지? 똑같은 높이에서 공을 한 번은 그냥 떨구고요. 한 번은 앞으로 이렇게 던지면 어떤 공은 이렇게 낙하해서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고요. 어떤 공은 앞으로 던지면 실제로 포물선처럼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누가 먼저 떨어지냐? 같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앞으로 가는 성분과 상관없이 내려가는 성분은 중력과 속도 g만큼 앞으로 밑으로 빨라지면서 떨어지니까 같은 높이만큼 간다면 같이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논리로 따져보면 지금 올라갈 때 말고요. 내려갈 때만 생각해보면 B가 여기 있을 때 그리고 A가 여기 있을 때 동시에 앞으로 던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동시 떨어질까요? B는 높이가 h밖에 안 되고요. A는 높이가 2h니까 더 높은 데서 던지면 당연히 떨어질 때까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속도는 B가 더 빠르고요. A가 더 느릴 거예요. 앞으로 가는 속도는 그래야 왜냐하면 A가 더 TA가 TB보다 더 클 거니까 결국에 앞으로 가는 속도는 더 많이 날아갈 수 있는 A가 더 느리고 B가 더 빨라야만 목표 지점에 동시간에 같은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착하는 건 B가 먼저 도착하고요. A가 나중에 도착합니다. 이거 이제 그래프로서 분석을 해보면 B 같은 경우에는 45도로 던졌으니까 대각선 방향의 속도가 VB라고 한다면 여기 루트 1분의 1배씩 이렇게 X랑 Y 성분이 있겠죠. X 성분은 이 속도 성분 그대로 쭉 날아갈 거고요. Y방향 성분은 처음 속도는 Y방향 속도 성분과 같은데 얘는 중력 때문에 중력과 속도로 쭉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H만큼 올라가고 H만큼 떨어져서 이제 딱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상황이 2H까지 올라가야 돼요. 물론 앞으로 가는 속도, 위로 올라가는 속도 몰라요. 왜냐하면 각도를 정확히 안 줬으니까 이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그 각도 안 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A의 X방향 속도 그리고 A의 Y방향 속도. 근데 얘는 얘도 중력과 속도로 쭉 떨어질 텐데 얘는 2H 올라가고 2H 내려야 돼. 이 넓이가. 그러면 이거랑 생각해 보면 이 삼각형 여기 밑에 있는 A 삼각형과 B 삼각형 생각해 보면 기울기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같은데 그러니까 이 둘은 둘 다 직각삼각형으로서 닮음이에요. 근데 넓이가 2배라는 건 길이가 루트 2배라는 의미겠죠. 결국 TA가 더 커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확히 루트 2배 더 커야 돼요. TA가 TB의 루트 2배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속도를 비교해 보면 앞으로 가는 속도는
TA가 더 크고, TB가 더 크고, 위로 올라가는 속도는 TA가 더 크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끝까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수업 시간에 이것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낙하 시간만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원운동. 근데 이 원운동이 무슨 원운동이냐면 등속 원운동. 빠르기가 일정한 원운동입니다. 하지만 원운동 하려면 방향은 계속 수시로 바꿔줘야 돼요. 빠르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방향은 바뀌어야 된다. 앞으로 가는 애한테 힘을 만약에 앞으로 주면 무조건 얘는 속도는 빨라져요. 힘을 이거는 속도고요. 근데 이거를 힘을 살짝이라도 대각선 방향으로 줘도 대각선 방향 중에 이쪽 방향 성분이 있으니까 빨라져요. 혹은 이렇게 주면 대각선 방향 중에 뒤로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또 속도가 느려지겠죠. 근데 속도가 변하면 안 돼요. 빠르기가. 근데 방향은 변해야 돼. 그럼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빠르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방향을 바꾸려면 정확히 수직 방향으로. 대신에 계속 수직이어야 되니까 한번 수직으로 힘 줘서 얘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휘어지면 그 순간 다시 또 힘은 방향을 바꿔서 또 수직으로 힘을 줘야 그래 또 방향만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원운동은 기본적으로 방향이 힘을 계속 바꿔줘야 돼요. 계속 가운데 방향으로 줘야만 얘는 등속으로 원운동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에 대한 가속도 크기 구하는 거 수업 시간에 한번 진행했었는데 간단하게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운동은 일종의 주기 운동이고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그런 운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한 바퀴 돌 때 걸린 시간을 t라고 한다면 그때 움직인 거리는 한 바퀴 움직였으니까 2파이야. 그러면 속력을 구하면 시간당 움직인 거리.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주기 동안 움직이는 각도는 2파이 아니고 2파이죠. 한 바퀴니까 2파이 움직였을 거고 각도는 그럼 초당 움직인 각도는 t분의 2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보통 각속도라고 부르고요. 얘는 그냥 속력. 그래서 둘이 따지면 둘이 r배 차이 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속도 구해 볼게요. 원래 속도가 이거였는데 속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럼 속도가 v1이었다가 v2로 변했으니까 결국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기를 해주면 결국 이거는 v2 더하기 마이너스 v1이라서 결국에 마이너스 v1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v1이고 v2인데 마이너스 v1이면 방향이 바뀐 이거니까 얘네 둘이 더한다고 생각해보면 이 방향이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 사각형을 이렇게 절반을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면 그러면 이 각도는 델타 세타의 절반 각도가 되겠죠. 그럼 삼각함수 구해서 삼각함수 이용해서 여기 길이 구하고요. 이 길이에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전체 길이를 구할 겁니다. 전략은 그래요. 그래서 이 속도 변화량은 여기 삼각함수 이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거의 2배가 총 속도 변화량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는 시간 동안 속도 변화니까 결국 속도 변화를 구했고요. 그럼 시간만 구하면 되겠네요. 이게 총 움직인 각도가 델타 세타. 그러면 특정한 시간 동안 델타 세타 동안 움직인 게 여기 있는 각속도 오메가라고 할 수 있죠. 아까 각속도 했었죠. 그러면 요렇게 식을 이렇게 순서 두 개만 바꾸면 위치를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아까 각속도는 속도로 바꾸면 r분의 v 해서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단순 계산이에요. 가속도는 이렇게 시간당 속도 변화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델타 t분의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델타 t를 델타 세타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 델타 t 정의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바뀌고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정리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있는 2를 여기 밑으로 내렸어요. 이유는 사인 안에
델타 세타가 아니라 2분의 델타 세타가 있으니까 요거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꼴이 r분의 v 제곱 x분의 sin x 꼴입니다. 그래서 순간 가속도를 구하면 결국 델타 t가 0으로 가야 되고 그 말은 세타가 0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 요거 해주면 요거는 리미트 보내면 1 되죠. 그래서 요것만 남는다. 그래서 구심 가속도는 요거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원동할 때 필요한 원동이 이렇게 원동하면 그때 가속도 방향은 이 방향이다. 항상 원 중심 방향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F는 ma인데 방금 가속도를 구했잖아요. r분의 v제곱이라고. 그래서 구심력은 r분의 v제곱. 요게 총 구심력이다. 자, 그런데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이 구심력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다. 다시 말해 실존하는 힘이 아니고요. 이 구심력은 필요해요. 원운동하려면. 근데 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역할을 하는 힘이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줄 잡고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돌리면 장력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면 중력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심력은 필요해요. 원운동 하려면. 다시 말하면 구심력은 뭐 다른 특별한 힘이 아니고 그냥 가운데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힘, 원의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힘은 구심력이라 부르는데 이 구심력은 그 역할을 하는 장력, 중력, 탄성력 상황에 따라서 그런 구심 역할을 하는 힘이 있는 거지 구심력 자체가 힘은 아니에요. 꼭 구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에 원동 이어서 할게요.